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부울경 일자리 박람회 사전 구직자 특강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특강 진행을 오늘 맡게 된 탤런트 에듀케이션의 고경정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2년 부울경 일자리 박람회 사전 신청이 시작되는 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사전 구직자 특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작년 2021년도 부울경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와 동일하게 올해도 박람회 참가 신청부터 입사 지원, 화상 면접, 온라인 컨설팅까지 채용 전 과정을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은 박람회 홈페이지 이용을 어려워하시는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람회 홈페이지 활용법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계신데요. 자,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박람회 안내 이 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행사 소개와 참가 방법, 행사 일정 안내, 그리고 개회사 및 환영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2년도 부울경 일자리 박람회가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되는 그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부터는 사전 신청이 들어가는 날짜입니다. 자, 행사 개요를 한번 살짝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추진 방향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함께하는 하반기 동남권 최대 규모의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되는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온라인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8월 30일에 화요일에 10시부터 5시까지 백스코 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 행사 규모는요. 구인 기업 200개사 이상 참가 지금 예정이시고요. 오프라인으로도 박람회 100개사 이상 참가 예정입니다. 행사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박람회와 오프라인 박람회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열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보시는 일시나 이런 장소, 행사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렇게 주최와 주관을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가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개인으로 이렇게 참가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우선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 일자리 정보망이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이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와 연동돼서 로그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여기 회원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입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 하는데요.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렇게 일자리 정보망으로 사이트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회원으로 해서 가입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울경 이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로 다시 넘어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 방법은 카카오톡 로그인도 가능하다라는 거 추가로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박람회 안내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가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우선 이 박람회에 참가 신청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참가 신청란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이런 란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해당되시는 사항에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음으로 체크를 쭉 하시면 되시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해당되신다면 해당되시는 것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일 밑으로 이렇게 스크롤 내려보면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서명하시고 이 부분에 이제 동의하신다라는 뜻으로 서명을 하신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제출란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일자리 박람회 참가 신청이 완료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참가 신청에 대한 방법 안내를 드렸고요. 자, 다음은 우리가 이력서를 등록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이제 구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력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력서 관리에 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력서 관리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채용관 스크랩 관리, 입사 지원 현황, 면접 현황, 컨설팅 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력서 관리란에 이렇게 보시면 이력서는 최대 10개까지 작성하고 또 관리,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력서 등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력서를 쭉 등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따 제가 특강 내용 안에 이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 박람회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최대 10개까지 이력서 등록이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되도록이면 여기 필수사항에는 전체 다 입력을 반드시 해야 되겠고 나머지 선택 부분도 공란을 우리가 두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워두지 마시고 최대한 여러분들 경험사항이라든지 뭐 자격사항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기재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내려보시면 네, 이력서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작성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력서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잘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채용관 스크랩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채용관 관심 공고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크랩 하신 구인 공고를 이 안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이나 네, 그러한 맞춤 공고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스크랩해 놓으시면 나중에 다시 그곳을 찾아서 들어가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어 하시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그때그때 이렇게 스크랩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크랩한 구인 공고가 만약에 삭제됐을 경우에 박람회 관심 공고에서도 삭제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네, 채용관 관심 기업에 있어서는 뭐 마찬가지로 관심 기업을 스크랩하시면 이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채용 중인 공고명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공고의 상세 보기로 페이지가 이동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개인 맞춤 공고는 여러분들 회원가입 시에 선택한 희망 직종 항목을 바탕으로 제공이 되시고요. 아래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와 구직자의 그런 희망 조건이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있다면 이런 입사 지원을 추천하는 그러한 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사 지원 현황 한번 볼까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어느 곳에 지원을 했는지 그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면접 현황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면접을 어디를 봤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란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화상 면접방은요. 면접 1시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 리스트에 입장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입장하셔서 면접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면접에 대한 내용도요. 제가 이따가 꿀팁을 또 이렇게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지금은 간단하게만 제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화상을 준비하실 때는 PC, 모바일 버전 모두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을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모바일로 만약에 이렇게 접속하실 경우에는 안드로이드가 필수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내가 화상 면접에 해당되는지 대면 면접에 해당되는지 아래에 이렇게 일정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색깔에 따라서 달리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일정도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성공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일자리 박람회에 있어서는요. 컨설팅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또 안내를 드리겠지만 면접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요. 입사 지원서도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참가 기업을 매칭해주는 컨설팅도 이렇게 부울경 따로 진행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런 컨설팅을 받은 내역도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상 컨설팅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시작 1시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아래 리스트에 입장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입장하셔서 컨설팅 준비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화상은 PC 그리고 모바일 모두 크롬 브라우저에 마찬가지로 최적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크롬을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약에 모바일로 접속하실 경우에는 안드로이드가 필수라고 하시니까요.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행사 전반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해서 박람회 사전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전반적인 그 박람회 홈페이지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도 드리고 있지만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시면 여기 운영 매뉴얼을 클릭하시면 그러한 자료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확인하셔서 더 자세하게 운영 매뉴얼을 보시면서 박람회에 참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온라인 특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저와 함께 사전 구직자 특강, 그리고 이 박람회 홈페이지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오후에는 다른 강사님을 통해서 하반기 취업 전략 특강을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상세 내용 바로 가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우수기업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세 내용도 보시고 싶으시다면 바로 가기를 클릭하셔서 상세 내용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컨설팅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컨설팅, 입사 지원서 컨설팅, 부울경 참가 기업 매칭 컨설팅, 그러한 내용들도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바로 가기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채용정보관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들어와 보겠습니다. 채용정보관은요, 여러분들 부울경 이렇게 지금 전체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이번에 참가한 기업의 정보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라인으로만 지원을 하겠다 또는 오프라인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유무를 선택하셔서 보실 수 있겠고요. 내가 전체 기업을 다 이렇게 살펴보겠다 하시면 전체 기업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내가 사는 지역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고려하신 그런 계획에 따라서 부산 쪽으로 이런 전체 기업을 보셔도 되고요. 또는 울산, 경남 이렇게 선택하셔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 일에 대한 것인데요. 자, 1차, 2차, 3차 이렇게 직무를 세분화해서 선택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지역이나 경력, 학력, 그리고 희망 임금, 고용 형태, 우대 조건을 모두 여러분들 원하시는 선택을 클릭하셔서 그러한 채용을 검색하시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맞춤 검색을 통해서 원하시는 또 그러한 직장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온라인 컨설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아까 제가 면접 컨설팅과 입사 지원서 컨설팅, 그리고 부울경 참가 기업 매칭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사 지원서도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는 그런 좋은 기회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욱더 완성도 높은 그런 입사 지원서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이런 지원들을 서비스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컨설팅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모의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문가를 통해서 화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면접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접을 대비해서 다양한 팁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컨설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제 내가 면접을 보는 것처럼 그런 복장이나 자세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더욱더 맞춤형의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입사 지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전에 충분히 작성을 하셔서 내용이 있어야 또 컨설팅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더 보완 또 수정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입사 지원서 컨설팅을 받으실 때는요. 입사 지원서 파일을 꼭 첨부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수기 작성이 아닌 파일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점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참가 기업 매칭 컨설팅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을 본다면 부산 지역 참가 기업 채용 정보 안내와 함께 관심 직종이나 그러한 분야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신청할 때 여러분들 희망 직무가 있으시다면 그걸 남겨주시면 적합한 기업을 이렇게 매칭해서 추천드리니까요. 그러한 컨설팅도 한번 받아보시면 더욱더 내가 원하는 어떤 직장을 찾아 나가는데 더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대 행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사전 구직자 특강이 이렇게 열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를 정말 똑똑하게 200%잘 활용하시고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특강에서는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하시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통해서 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시까지 저와 함께 하시게 될 예정이시고요. 그 뒤에는 지금 이벤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전 구직자 특강 사전 참가 신청자 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 전에 개별 링크를 안내해 드렸죠. 그리고 방송 중에 있다가 제가 깜짝 퀴즈를 내어 드릴 거예요. 그때 정답자에 한해서 이렇게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리니까요. 이따 퀴즈에 많은 그런 댓글,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취업 전략 특강 이따 오후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채용 동향이 매년 바뀌죠. 그런 채용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특강이 열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오후까지도 이렇게 이어서 이런 꿀팁들을 잘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반기 취업 전략 특강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 수업과 관련해서 강의와 관련해서 퀴즈가 나갈 텐데요. 마찬가지로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수기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부울경의 우수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직접 이런 채용 정보들을 전달하니까요. 여러분들 입사 지원 전에 이러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기업이 어떤 곳인지, 어떤 채용 절차, 전형이나 이런 절차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가한 기업을 보시면 부산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그리고 울산 현대중공업, 경남은 아라소프트 기업이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 보시면 날짜가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잘 일정 체크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공공기관 설명회도 있습니다. 부울경 공공기관 설명회가 이렇게 열릴 예정인데요. 8월 30일에 오프라인 박람회에서 이렇게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30일 화요일에 1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 3층 B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진행 예정이고 또 해당 일시에 링크 접속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행 내용은 기간별 소개 그리고 채용 안내, 실시간 Q&A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공기관은 어디에서 참여하는지 한번 보면요. 부산은 한국 남부발전, 그리고 울산은 울산항만공사, 경남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세 군데에서 참여를 하시네요. 각각 시간대가 다르니까요. 관심 있어 하시는 공공기관 여러분들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각각 또 이벤트가 있네요. 그래서 부울경 공공기관 설명회 현장 참가 신청자 혜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현장 참가 확인 후에 기프티콘을 또 증정할 예정이시니까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기프티콘 꼭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부대 행사 중에 증명사진 리터치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증명사진 당장 또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어디서 찍어야 될지 예쁘게 나올지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자, 그래서 일반 증명사진을 이렇게 면접 복장사진으로도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바꿔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 비포와 애프터 이렇게 확연하게 굉장히 다른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행사도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굉장히 증명사진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셋째 주에서 5번째 주차에 이렇게 8월 16일 화요일 그리고 9월 2일 금요일까지 매주 선착순 100명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방법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스텝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래에 이벤트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자, 단 박람회 참가 신청자에 한해서 이런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참가자 인적사항 기재를 하셔야 되고 이미지 제출 방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청 폼 이 페이지 내에 일반 증명사진 촬영 팁을 참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신청 폼 접수 후에 일반 증명사진 이 운영 사무국이 있는데요. 그 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되신다고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면접 증명사진 완성본 이 참가자
개별 메일로 이런 완성본을 전달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업 소요되는 뭐 일정이 이렇게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체크 포인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직접 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신청하기 버튼은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벤트, 앞서서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쭉 그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 내가 이벤트가 이번 박람회에는 뭐가 있는지 그걸 한눈에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벤트를 클릭하셔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각각의 이벤트들을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커뮤니티인데요. 보시면 공지사항 한번 볼게요.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점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질문사항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공지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중요한 사항들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참고되실 것 같고요. 자, 홍보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 기업들에서 이렇게 자신의 기업들을 홍보한 영상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클릭해서 시간이 되신다면 보시는 것도 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지금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고는 있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열릴 예정이죠. 그래서 그러한 주소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길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프라인 박람회를 참여하실 분들이시라면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여기 문의처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운영사무국 1688-0019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부울경 문의처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데요. 각각 번호가 다르니까요. 한번 확인하셔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이쪽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이렇게 나눠놓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질문들, 많이들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는 질문들 클릭해서 보시면 질문과 답변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요. 주로 많이 하는 질문들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이 박람회 홈페이지를 잘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여기 또 이렇게 보시면은 구직자 사용 매뉴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런 뭐 현황이나 내용들 전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매뉴얼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참가 확인증 다운로드가 가능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이시는데요. 참가 확인증이 필요하신 분들이시라면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내가 이렇게 입력한 정보들이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하시면 개인정보 수정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수정하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페이지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입사 지원 현황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부분은 담당하시는 우리 또 따로 선생님이 계셔서 이렇게 보시는 대로 확인하시는 대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상으로 제가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 활용법에 대한 설명들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강을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자리 박람회 활용 그리고 취업 노하우에 대한 사전 구직자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특강에 있어서 저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이제 준비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팁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취업을 성공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자리 박람회도 활용해서 참가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인 구인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자,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기 전에 나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적성과 흥미가 어떠한지, 나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좀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을 좀 선호하는지, 아니면 나는 일에 좀 매진해서 그 본연의 업무에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일을 좀 선호한다든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성향이나 적성 흥미는 모두가 개인차가 다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나는 어떤 적성과 흥미를 좀 가지고 있고, 나는 내가 전공을 좀 활용한 일을 하고 싶은 걸까? 또는 전공과는 좀 다르지만 내가 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좀 비전,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꿈을 조금 직업과 진로와 관련해서 꿈을 조금 현실화 한번 시켜볼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하시는 그런 마음의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나에 대한 분석을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내가 입사 지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기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입사 지원서 작성한 그 내용 안에도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기 마련이고요. 또 면접 질문에도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이 답변하는 면접자가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면접관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분석,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한, 직무에 대한 분석, 그 두 가지가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바탕이 되어서 내가 취업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바탕으로 1차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고 2차 면접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 오늘은 간단한 특강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기업 분석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홈페이지나 또는 채용 공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양식을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하신다든지 여러분들 뭐 캡처를 하신다든지 하셔서 나중에 꼭 한번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이렇게 취업 준비 과정에 있어서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명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 기업의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인재상들 나와 있죠. 인재상이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직무에 대한 인재상,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과 바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재상이 이러이러한 것인데 저는 그런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인재입니다라는 것을 나와 연결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보시면 홈페이지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션이나 비전이나 핵심 가치나 이런 것들이 또 나와 있는 그런 홈페이지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함께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해요? 글과 나중에 면접에 있어서는 말로써 설명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이렇게 병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런 핵심 가치나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직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역량이라는 것도 좀 연결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역량을 갖췄다 이런 표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역량이라는 것은 내가 맡은 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을 역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무 수행을 잘 해내기 위해서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태도적인 부분, 그것이 바로 역량입니다. 그래서 KSA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K라는 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공 수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해한 이론이나 지식을 바로 이제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술은
우리가 이 지식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말 면접관들도 아마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이 이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이 갖추고 있는 인성이나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해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인성이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직무 역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직무 분석이라는 걸 하실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러한 직무 역량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시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이렇게 메모하시거나 또는 캡처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셔서 입사 지원서 작성하시거나 면접을 준비하시기 전에 한번 쭉 정리를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구체적인 업무를 가지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면접 질문에도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 이 사람이 하고 있는가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지식은 어떤 게 필요하고 이 직무를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또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작성해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입사 지원에 대한 팁입니다.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을 할 때 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면으로 이렇게 입사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입사 지원의 팁도 있을 겁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저는 입사 지원서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일자리 박람회 참가를 이렇게 하실 예정이신데요. 그걸 200% 이렇게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박람회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문가에게 이러한 입사지원서 컨설팅을 받으셔서 더욱더 완성도 높은 입사지원서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입사 지원 전에 저는 준비사항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준비물을 챙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증명사진이죠.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최근에 여러분들 촬영한 그런 증명사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아까 부대 행사 중에 이렇게 증명사진 리터치를 해주는 그런 행사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가하셔서 그렇게 리터치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 증명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스캔을 꼭 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스캔해서 폴더를 컴퓨터 파일로 이렇게 폴더를 잘 정리해 놓으시라고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필요할 때 헤매거나 막 이렇게 찾아보지 않아도 수월하게 바로 딱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정리를 잘 해 놓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파일링 해 놓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 잘 살펴보자. 그래서 회사가 하는 일이 뭐고 내가 희망하는 직무와 잘 연결해서 그리고 내 성격과 또 회사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연결해서 나를 잘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를 통해서도 표현해야 되겠고,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도 말로 잘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 넣으시면 훨씬 더 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 같고요. 회사에 대한 이해도, 직무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나의 길을 쭉 돌아보시는 거죠.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좀 훈련 과정에 참여했고 내가 경력상, 경험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보시면서 마인드맵처럼 쭉 정리를 하시거나 한번 목록으로 정리해 보시면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력서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안에 이런 내용들을 좀 넣어야겠다. 그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경험이었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입사 지원에 있어서 저는 사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에 대한 부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이렇게 촬영한 그러한 증명사진을 우리가 넣어야 된다라는 거 아실 거고요. 너무 큰 사진이나 너무 작거나 오래된 사진이나 일부러 잘라 붙여서 확대해서 이렇게 좀 활상도가 깨졌다든지 이런 것들 넣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규격에 딱 맞는 그러한 사진으로
좋은 인상을 첫 인상을 좋은 호감을 조금 얻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사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눈을 좀 가려놨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시죠? 아마 증명사진 리터치를 하시는 그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결과물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뒷배경도 깔끔하고요. 그렇죠? 정장을 또 갖춰 있고 어떤 뭐 표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선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인상을 좀 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헤어도 굉장히 단정하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사전에 내가 어떠한 이미지로 조금 표정으로 내가 구상을 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이력서 사진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온라인 입사 지원에 대한 팁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꼭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141 서류 원칙을 지키자. 이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지원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141 서류의 원칙을 지키자. 이건 어떤 뜻을 좀 담고 있을까요?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141 서류 원칙을 지키자.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네.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0군데를 만약에 지원하고자 한다. 그런데 한 가지의 입사 지원서를 10군데에 다 지원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지원하면 한 가지 입사 서류를 우리가 제출을 하고 또 다른 곳에 우리가 입사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 기업에 맞춰서 우리가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력서를 입사 지원서를 가지고 여기저기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들은 정말 면접관으로 오랜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입사 지원서 내용만 읽어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 기업에 딱 맞춘 그런 입사 지원서를 반드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안내 한번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력서는 최대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때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맞춰서 각각 다르게 좀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에 정답을 많이 말씀해 주셨네요. 네, 한 개의 회사에 하나의 서류.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 부분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본 이력서를 잘 작성하셔야겠죠. 아까 10개의 이 이력서를 저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기본 이력서를 우리가 대표 이력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이력서를 잘 작성을 해서 조금 더 수정 보완을 해서 내가 B 기업에 지원하는 그 입사 지원서로 수정 보완을 하고 또 세 번째 다른 곳에 지원할 때 요 기본 이력서를 또 바탕으로 또 수정을 또 각색을 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기본 이력서는 정말 대표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여러분들 잘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칸을 많이 비워놓으신 지원자와 정말 성심성의껏 그 칸을 하나하나씩 다 채워서 작성하신 분과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분을 뽑겠습니까? 당연히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공란을 만들어 두지 않고 모두 빠짐없이 성의껏 채워넣은 그런 지원자를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이 취업에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력서 제목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각각 여러분들 쓰실 때 그 항목별로 우리가 소제목, 헤드라인을 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전체 이력서 우리 저장할 때 그 타이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목을 잘 여러분들 작성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력서 제목은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라면 헤드라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신문을 이렇게 볼 때 뉴스 기사 어떤 걸 여러분들 더 눈여겨보세요? 조금 그런 제목들이 실은 굉장히 흥미를 끌거나 관심을 유발하거나 하는 기사들을 더 클릭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관들은 정말 수많은 입사 지원서를 보게 될 텐데 내가 이런 이력서 제목을 잘 만약에 작성해서 저장을 해놓고 지원을 한다면 이 사람 정말 깔끔하게 이력서 제목도 잘 정했는걸, 센스 있는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나를 잘 나타내는 문구로 여러분들 간결하고 핵심을 살려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력서 제목의 예시는 이렇게 제가 좀 작성을 해 놓긴 했는데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좋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이력서 제목을 잘 작성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력서 제목을 이렇게 저장할 때 추상적이고 서술적인 문구로 작성하지 말고 핵심 키워드를 제목에 넣어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 즉 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여러분들이 어필함으로써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업종과 직무와 관련된 키워드가 이 제목 안에 잘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정말 간략하게 제가 핵심적으로 직무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땡땡 직무에 지원한 김철수입니다. 땡땡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지원자 김철수입니다. 땡땡 직무 수행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지원자 김철수입니다. 점점 제가 읽어드리면 드릴수록 어때요? 더 좀 구체화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무엇이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에 내가 지원한 누구다. 이러한 직무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는 것이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은요, 어떤 괜찮은 사람들이 조금 들어올까? 직접 뭐 이렇게 인재들을 검색할 때도, 이 사람은 이러한 직무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을까? 그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직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경영 지원 쪽에 이렇게 면접관으로 계신 분이 우리 경영 지원에 필요한 인재를 뽑고자 하는데 그러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려면 반드시 이런 제목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손쉽게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여러분들 직무와 관련해서 한 줄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은 이 박람회 관심 기업과 관심 공고를 잘 스크랩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박람회 이렇게 관심 기업, 관심 공고를 잘 스크랩해 두시고요. 스크랩한 채용 공고 중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몇 곳을 이렇게 여러분들 베스트 몇 곳을 한번 선정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르게 입사 지원서 작성해야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그와 관련한 각각의 기업 그리고 직무를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입사 지원서도 1, 2, 3 각각 다르게 이런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우리가 입사 지원을 클릭하기 전에요. 누르기 전에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꼼꼼히 내가 작성했던 부분들을 또 살펴보고 또 수정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오타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틀린 내용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출을 하고 나면 좀 되돌리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내용 중에 나는 A 기업에 지원했는데 B 기업에 대한 내용이 가끔 들어가서 이렇게 난처해 하시는 제가 분들도 사례를 접한 적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것은 반드시 불합격의 사유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 지원 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오타나 틀린 내용들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면접과 관련된 팁을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 면접에 임하시기 전에 저는 면접에 대한 컨설팅을 좀 꼭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입사 지원서도 마찬가지로 컨설팅을 미리 받아보는 게 더 완성도 높은 이렇게 입사 지원서가 되기 위함인데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상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면접관 아무리 내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상 면접에 임하지만 누군가가 면접관이 내가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지금 그런 가상의 상황만 떠올려도 굉장히 긴장되지 않으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화상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면 그런 긴장도도 조금 완화가 될 수 있고 내가 더 자신감 있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화상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 더 또 강조를 드립니다. 실제 면접과 같은 복장과 그런 자세로 참여를 하시면 더 자세한 그런 상담이 가능하시니까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상 면접에 대한 팁을 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화상 면접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우선 아까 제가 이렇게 면접 현황 보여드렸죠. 그래서 면접 일정을 잘 체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날짜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두지 않으면 까먹거나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접 일정을 잘 체크해 두시고요. 날짜, 시간, 그리고 유형이 화상 면접에 해당되는지 또 대면 면접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잘 확인하시고요. 장소나 이런 것도 미리 확인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간, 날짜, 오늘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엄청 일찍 일어나고 또 이 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빨리 이렇게 도착을 해서 이 주변의 주차장 위치라든지 이 와야 되는 이 장소의 층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고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당황하거나 버벅거리거나 시간에 늦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반드시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 현황을 좀 수시로 확인해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내가 면접을 만약에 다 봤다 그러면 이제 합격 유무가 남아있죠.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면접 현황을 좀 수시로 확인하셔서 합격 유무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화상 면접 시에는 사전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네모 박스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상 면접방은 면접 1시간 전부터 입장 가능하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입장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 입장하셔서 면접 준비를 하신다라는 거. 그다음에 화상은 PC, 모바일 모두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 한 번 더 중요해서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크롬을 통해서 반드시 입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모바일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꼭 필수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면접 3일 전, 당일 그 기타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좀 하나씩 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면접 3일 전에 물리적 환경을 좀 세팅해 놓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이 강의장에 오기 위해서 미리 세팅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화상으로 면접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편안하게 정말 최적화된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이 장소, 우리 집에서 보통 이렇게 보실 텐데요. 그런 환경을 더욱더 맞춤형으로 세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음이 없어야겠죠. 소음이 없는 장소, 또 뒷배경이 깨끗한 배경인지를 좀 체크하셔서 그런 깨끗한 배경을 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주변에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곳이 가장 좋은 면접 장소겠습니다. 그래서 집도 괜찮고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여의치 않는다면 여기 아래도 나와 있지만 뭐 스터디 카페, 개인 룸이 있는 곳이 있다면 빌려보신다든지.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외부 공간에 대한 소리가 조금 울릴 수 있기 때문에 유선 이어폰 그리고 마이크, 요즘 무선을 많이 사용하시긴 하는데 와이파이를 잡아야 되거나 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는 유선 이어폰이나 마이크를 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집이나 외부 공간 쓸 수는 있지만 어떤 그 환경에 있어서 뒷배경이 깔끔한 배경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가상 배경이 가능한지 뭐 그러한 부분들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는 잘은 모르지만 가능하다라고 하신다면 가상 배경을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사전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화상 면접은 1대1로 이루어지고 또는 1대 다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면접자는 한 명인데 면접관은 오로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분산되거나 이렇게 너저분하지 않고 이렇게 지원자에게 오롯이 집중되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경에 좀 불필요한 물건이 보이면 산만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야 하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물리적 환경을 세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트북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PC 이렇게 사용하실 텐데요. 우리 웹캠이 잘 작동하는지 잘 내 얼굴이 세팅돼서 보이는지 사전 이런 화상 면접 테스트도 우리 일자리 박람회 그 사이트에 보면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촬영 각도를 잘 맞춰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저도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전문가분들께서 사전에 이렇게 각도나 이런 세팅을 굉장히 세밀하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면접관들에게 가장 좀 이상적으로 좋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각도나 적당한 거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그러한 각도를 잘 맞춰주시는 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너무 얼굴이 크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내가 얼굴이 조그맣게 나와서 잘 안 보인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웹캠을 사용하셔서 세팅을 하실 때 카메라를 얼굴보다 살짝 높게 위치를 시켜서 상반신이 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저도 좀 제스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편인데요. 그런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스처나 이런 것들도 좀 보여줘야 합니다. 얼굴만 보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를 우리 면접관에게도 좀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나 내가 굉장히 여기 진지하게 좀 임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상반신의 어떤 그 모습 안에서 이미지로 또 표현되어질 수 있는 비언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반신 정도는 내가 상대방 그 면접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노트북 위치나 이런 세팅 때문에 뭘 밑에 놔야 된다. 근데 저는 책을 쌓거나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책을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받침대가 견고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 아래에 받쳐두시거나 웹캠을 모니터 위에 다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편하세요. 또는 노트북이나 PC에 있는 웹캠 기본적인 거 외에 저는 이렇게 뭐 줌 강의나 이런 것도 온라인 강의를 할 때 따로 웹캠을 하나 구입을 해서 달아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럼 더 이렇게 뽀사시 효과가 있어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면 이렇게 따로 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부득이하게 휴대폰을 사용하신다면 거치대를 사용을 하셔서 얼굴 높이에 잘 위치시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이 좀 빠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남겨주세요. 좀 더 속도를 좀 맞추겠습니다. 괜찮은가요? 속도 괜찮은가요? 자,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선 이어폰보다는 유선 이어폰 마이크를 좀 준비하고 또 와이파이 상태나 뭐 랜선 연결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사전에 이런 인터넷 환경이나 컴퓨터 사용 환경을 잘 세팅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따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 하지만 별도 마이크 구입을 이 면접 때문에 사용하실 필요는 없겠죠. 구입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통화할 때 쓰시는 유선 이어폰이나 마이크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갑작스럽게 윈도우가 업데이트 된다든지 또 바이러스 검사가 막 실행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밀어둘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환경도 세팅을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이유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면접 볼 때 컴퓨터가 이렇게 종료되면 안 되니까요.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그쵸? 하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세팅해 주시면 나중에 당일에 오는 어떤 혼란스러움이나 당황스러움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세팅해 놓는다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저의 설명을 따라서 미리 세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전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대면이 아닌 온라인의 어떤 장점은 미리 한번 내가 연습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대면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영상으로 이렇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영상으로서 볼 수 있는 게 다니까요. 그래서 면접관에게 이렇게 비춰질 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아, 이렇게 언어 습관이 좀 있구나. 내가 표정을 좀 이렇게 짓고 있구나. 이런 변화들을 한번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한번 셀프 면접을 녹화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사전에 모의 면접 질문지 그리고 답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한번 촬영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실 때 뭐 하늘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 막 쳐다보죠. 좌우로 이렇게 눈을 좀 굴리기도 하고 또는 입술을 내미거나 뭐 나도 모르는 어떤 습관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약간 오늘 긴장이 되기 때문에 뭐 아니 그게 뭐 이런 언어 습관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어쨌든 화상 면접은 화면 속 얼굴만 보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언어,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어 상대방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필요한 어떤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시면 이렇게 면접 때만큼은 잠깐 몇십 분이니까요. 좀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면접 당일입니다. 우리가 면접 당일에 세팅해야 될 준비사항 세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복장입니다. 복장 여러분들, 나는 온라인으로 화상 면접 보니까 편하게 입으면 되지 않을까?
또는 요즘 뭐 특별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기업도 있죠.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뭐 자율복장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데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몇십 분의 이런 면접을 이렇게 여러분들 임하시는데 조금은 더 이렇게 갖춰서 비즈니스 캐주얼 또는 비즈니스 정장으로 상하이를 입고 이렇게 임하시면 면접관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온라인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복장을 착용하고 참여를 해도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성심성의껏 복장도 다 위아래로 갖춰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구나. 그런 성의 점수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복장 규정이 없다면 단정한 셔츠와 슬랙스를 입는 것을 추천드리나 그래도 좀 이렇게 면접이기 때문에 단지 온라인으로만 화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면접 복장을 제대로 다 갖춰 입고 이렇게 면접에 임하시는 거를 더욱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집의 어떤 배경, 뒷 배경이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조금 더 내 이 상의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입어주시는 게 좀 대비가 돼서 내가 더 이렇게 부각돼서 잘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상하이를 모두 준비해 달라고 했던 거는 혹시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줌으로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다른 것들 참여하시거나 하셨던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돌발 상황들 일어나는 경우 조금 한 번씩 보시지 않으셨나요? 직접 겪진 않으셔도? 네. 저도 강의를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음소거를 해제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음소거가 해제돼서 본인의 음성이 막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난처해 하셨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뵙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또 어떤 뭐 택배가 온다든지 집에서 만약에 하는 환경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돌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의까지 모두 착용을 하셔서 만일의 상황에 좀 대비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면접을 좀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벨이 울리거나 갑자기 아파트 안내 방송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럴 때는 음소거를 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만약에 걸린다면 면접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아파트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한 1, 2분 정도는 더 나올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음소거를 하고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다시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해 말씀을 구해주신다면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좀 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겠지만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실 음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음료는요. 내가 면접 중에는 절대 마시는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면접에 임하기 전에 내가 만약에 긴장되거나 입술이 너무 마르거나 긴장돼서 머릿속이 하얘지거나 이러면 그때 잠깐 이렇게 입을 이렇게 간단하게 축이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심호흡을 좀 이렇게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면접 중에는 절대 해당이 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고 뭐 수시로 면접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마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물을 마시는 모습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시나리오는 준비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화상 면접에서 좀 감점이 되는 이유기도 해요. 대면은 아예 우리가 시나리오를 준비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화상 면접에서는 내 얼굴만 보이기 때문에 실은 시나리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 면접관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눈동자가 이렇게 저도 지금 화면을 보기 위해서 한번 밑으로 갔다가 여러분들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시나리오만 계속 읽게 되면 눈동자가 계속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면접관과 아이 컨택을 할 수가 없죠. 표정을 읽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나리오는 좀 읽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나리오를 계속 읽다 보면 좀 이렇게 책 읽듯이 그 말도 굉장히 딱딱해질 수 있고요. 만약에 종이로 출력을 했다면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화면에 만약에 컴퓨터 화면에 이 시나리오를 띄워놨다면 마우스를 막 클릭을 하는 그런 소리들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만약에 여러 명일지 한 명일지 알 수는 없으나 이런 회의실에 뭐 대형 모니터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화상으로 면접 보는 이유가 내가 이러한 그런 시나리오가 조금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게 걱정이 되신다면 키워드 정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꼭 필요할 경우 너무 기억이 안 나서 내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다 하실 경우에만 살짝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세 번째. 화상 면접 볼 때 이제 6가지 팁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통화를 하시다가도 이렇게 지지직 끊긴 경험이 있으시죠? 화상 면접도 그렇습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저도 지금 굉장히 마스크를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발음이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잘 들리실까 걱정이 좀 돼서 좀 큰 소리로 좀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 상태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버벅거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말을 또박또박 중요한 단어를 전달할 때는 좀 악센트를 줘서 강조하는, 그래서 조금 그러한 부분들을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충분히 사전에 연습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또 떨리신다면 항상 면접 전에 저는 그 이미지를 좀 이렇게 그려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심호흡도 좀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고 나는 이 면접에 잘 임할 수 있다. 성공적인 결과를 나는 만들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인식도 좀 이렇게 해 가시면서 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카메라를 쳐다봐 주셔야겠죠. 화상 면접의 단점은 대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대면하는 것처럼 교감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면접관과 멀리 이렇게 떨어져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하려고 하고 잘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어떤 공감 능력, 교감 능력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 컨택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컨택하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저도 굉장히 지금 신경 써서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점점 앞으로 이렇게 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좀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와 이 얼굴 간격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화상 면접 보시기 전 테스트 하실 때 적당한 간격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이 정도 간격이었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좀 앞으로 갔다고 하면 내가 너무 앞으로 갔다는 걸 인지하고 살짝 이렇게 뒤로 다시 원래 상태로 좀 제자리로 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면접관이 실은 표정이 밝으신 분들은 잘 없습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그런 무표정이나 좀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거나 그러지 않으셔요. 일부러 그러시는 게 절대 아니고 지금 면접이라는 중요한 상황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또 긴장될 수 있고 진지하게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표정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면 그 뒤는 참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분은 굉장히 무표정하지만 굉장히 지금 진지하게 이 면접에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무표정하시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들을 자신 있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입사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면접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저는 자신감이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활짝 웃어주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저는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제 이 표정을 또 환한 표정을 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눈과 같이 웃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화상 면접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전체 얼굴을 다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더더욱더 표정을 잘 이렇게 보여주셔야겠죠. 그래서 화면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감정을 잘 표현하는 수단은 눈과 우리가 표정, 입 이렇게가 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장되시겠지만 좀 미소를 보여주시면서 면접관들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관 분들도
본인들도 이렇게 처음에 긴장해서 이렇게 무표정 하다가 환하게 웃는 우리 지원자분들을 보면 같이 덩달아 이렇게 환한 미소가 예, 좋은 긍정적인 정서가 전염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은 그런 표정, 밝은 표정, 편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그만한 이 거울을 옆에 이렇게 세팅을 해뒀는데요. 여러분들도 작은 거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컴퓨터 옆에 이렇게 세팅을 하셔서 시작 전에 표정을 한번 최종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표정과 좀 미소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연습하시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김나정님 너무 감사합니다. 인상이 좋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5번째는 답변은 두 갈식으로 하고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화상 면접은요, 대면 면접보다 좀 집중력을 잃기 쉽죠. 전체가 다 보이거나 가까이 밀접해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다음에 얼굴 이것만 보고 진행이 되죠. 그래서 묻는 말에 잘 우리가 질문이 뭔지를 핵심적으로 파악을 하고 표현을 하실 때는 깔끔하게 두 갈식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을 결론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형식이 두 갈식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면접관도 잘 들리고 여러분들도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잘 전달하고 마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 갈식 표현의 어떤 예시는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지원자의 성격에 대한 장점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갈식 표현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예시에도 파란 색깔 글자로 나와 있지만 네, 제 성격의 장점은 친화력과 또는 하나 더 이야기를 붙이고 싶다면 자신감입니다. 자, 그러면 친화력과 자신감에 대한 게 내 장점이다라고 두 갈식 표현으로 딱 결론을 내놨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 뒤에 하는 얘기가 친화력과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군.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예상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던져놨으니까 그 뒤에 긴장이 너무 되지만 친화력에 대한 얘기 하나 사례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자신감에 대한 얘기 하나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머릿속에 구조화하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공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우리 면접의 어떤 답변하는 공식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성으로만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상대방, 그러니까 면접관의 말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제대로 잘 듣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정확하게 면접관의 어떤 질문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양해를 구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하는 태도가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그러한 것도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는요. 면접을 우리가 대기할 때는 음소거를 하는 거. 아까 앞서서도 제가 음소거에 대한 어떤 사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자세로 이렇게 바르게 대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우리가 화상 면접을 기다릴 때 언제 연결될지 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연결된 줄 모르고 통화를 하신다든지 물론 그러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다른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음소거를 해제했을 때 이 표현은 저 상대방이 들어서는 안 되는 어떤 표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소하지만 중요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을 기다릴 땐 음소거를 하고 또 바른 자세로 내가 대기실에 만약에 대면 면접을 봤을 땐 내가 대기실에 앉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면접을 위한 어떤 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 지원자이시든 또 대면을 지원 희망하시는 분들이시든 다 같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자, 앞서서도 제가 자신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성공적인 면접을 위해서는 그런 자신감도 중요하겠고요. 내가 어쨌든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 직무를 수행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대학에서 전공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경험을 여러 가지 했고, 자격을 갖췄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호감을 상대방이 좀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함을 좀 나에게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겠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좀 자신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더 면접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적절한 아이 컨택, 아까 우리 화상 면접도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절한 시선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든 면접관의 말이든 이렇게 경청하는 어떤 자세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 시험이란 너무나 다들 잘 아시겠지만 면접 질문을 면접관이 하죠. 그러한 면접 질문에 면접자가, 지원자가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행이나 적성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 지식, 어떤 경험, 인품 이런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면접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면접이라는 게 저 질문에 답변만 잘하면 되는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다양한 면을 면접 시험이라는 걸 질문을 통해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 보여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면접의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제 면접 MOT를 보고 계신데요. 자, 입실부터 해서 인사와 소개, 그리고 면접, 퇴실까지의 과정, 크게 4가지 순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똑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면접장을 정말 벗어나서 멀리 떨어져 나올 때까지 굉장히 어떤 행동이나 태도, 자세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첫 시작과 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입실할 때 있어서는 인사를 하면서 면접관과 아이 컨택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표정과 미소를 보여주고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 다음에 앉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면접이 이제 시작됨을 이제 알리시겠죠, 면접관들이. 자, 그 다음에는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첫인상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인사와 자기소개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통한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자세나 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휘력은 또 어떠한지, 이 사람의 인성이나 인생관, 어떤 직업에 대한 목표, 삶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유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전공과 또 직무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치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인 면접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퇴실인데요. 끝나는 인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인사도 신경 써 주셔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이 면접장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태도 자세를 잘 변함없이 처음과 끝이 같게끔 잘 유지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OT는 Moments of Truth 맞습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면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 바로 면접의 MOT. 지금 보시는 4가지 그런 접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면접 포인트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걸음걸이와 인사, 앉은 자세, 답변하는 태도 이렇게 4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걸음걸이. 물론 1번부터 8번까지 정말 내가 신경을 써서 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서 걸으시면 너무 좋겠지만, 네. 너무 긴장되는 그 면접 상황에 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죠. 그래서 사전에 한번 걸음걸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집에서 댁에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내가 걸음걸이도 또 교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세는 바르게, 걸음걸이의 핵심은 자세는 바르게 정면을 향하고 들어갈 때 우리 면접관과 시선이 마주치면 그 시선을 받아주는 거 너무 또 중요하겠고요. 표정이나 이런 것들, 미소를 좀 머금고 이렇게 걷는 것들 좀 중요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입니다. 인사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가장 첫 번째 예절이 바로 인사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실습해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리는 설명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한번 댁에서 지금 시청하고 계실 텐데 옆에서 이렇게 서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아이 컨택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좀 마주쳐 주시고 편안한 표정을 지으신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뭐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말을 하시죠. 그리고 상체를 숙이고 인사를 하시고 너무 빠르게 일어나지 마시고요. 인사를 하실 때는 약간 품격 있는 인사,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잠깐 좀 스탑을 했다가 살짝 일어나시면서 또 상대방과 그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하고 편안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품격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이 단계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앉은 자세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OX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어떤 자세를 우리가 앉아야 할까요? 네,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죠. 네, 첫 번째 자세가 동그라미 되어 있는 그 자세가 왼쪽에 있는 것이 가장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보폭으로 이렇게 다리를 너비를 벌리고 손을 가지런하게 모아지거나 남성분들 좀 다르게 이렇게 주먹 쥐고 앉아 계시죠. 바른 자세로 어깨를 펴시고요. 고개는 너무 이렇게 내려가 있거나 들지 않도록 정면을 향해서 편안한 표정과 아이 컨택을 통해서 앉아 있는 자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있거나 짝다리를 하시거나 다리를 꼬거나 당연히 그러시진 않겠지만 면접 대기실에서도 본 면접에서도 굉장히 이런 자세도 여러분들 중요한 한 면접 평가의 요소다 생각하시고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답변 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답변 태도라는 건 즉 경청하는 어떤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저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면접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면접관이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있느냐 하는 그 경청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속에도 좀 보여지시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고 그쪽으로 시선도 좀 가 있고요. 좀 그런 표정들이 좀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접에 만약에 임하시게 된다면 면접관이 이야기할 때 그 시선을 좀 맞춰서 이렇게 경청하고 공감하는 어떤 제스처도 좀 취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내 차례가 아니라고 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신경을 써주시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호감을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플러스 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선에 대한 처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붓사례와 오른쪽에 베드 사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각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선 처리도 좀 너무 정면으로 이렇게 아이 컨택하는 거, 뻔히 이렇게 눈을 쳐다보는 거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도 이렇게 초면에는 낯을 좀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시선을 굉장히 이렇게 보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고를 때 방법은 너무 정면을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역삼각형, 트라이앵글 이렇게 존이라고 해서 이렇게 눈과 눈 사이에 이렇게 미간이 있죠. 그렇게도 한번 보시면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면서 여기 인중이라든지 아니면 입술 밑에라든지 이런 데를 조금 쳐다보시면서 적절하게 시선 분배. 근데 너무 이렇게 시선을 많이 이렇게 주시면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정면으로 한 번 더 쳐다보시면서도 다른 쪽 부담스럽다면 이 트라이앵글 존 안에서 다른 쪽도 한번 쳐다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시선을 고루고루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답변할 때 있어서 아까 시선이나 이런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떤 몇 분 정도 분량으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실은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1분 정도 이내 분량으로 핵심만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1분 분량. 실제 1분 한번 여러분들 스탑워치로 이렇게 재어보시면 꽤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 이내에 내가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도움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형태, 결론을 앞에 두고
그 뒤에 사례나 어떤 내용들을 곁들여서 설명하는 방식, 이런 형태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여러 가지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신다면 첫째는 무엇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다음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순위로 얘기하시거나 우선,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달리 해주시면 듣는 사람이 어떨까요? 조금 더 명확하게 들리겠죠. 그래서 너무 서술형으로 이러한 끊김이나 구분 없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말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위를 넣어서 답변하는 거, 두 갈식 형태로 깔끔하게 내용, 말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면접관이 질문할 때 머릿속으로 저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지? 핵심적인 키워드를 그 짧은 순간 안에 이렇게 스르륵 한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에 대한 얘기? 그러면 그 순간 빠르게 나는 장점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래, 내가 미리 사전에 준비한 답변은 친화력과 자신감이었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그 짧은 순간 안에도 머릿속에 핵심적으로 정리를 잘해서 이야기하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은 답변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사전에 연습해 보시기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다음에 기타 고려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과 끝 모든 게 다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퇴장, 면접장을 나설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이 끝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다들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면접장을 나온 뒤에 정말 건물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고 또 옆 사람과 대화도 조용히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면접관 분들은 정말 이 면접을 엄청 많이 보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 기업에 대한 이해와 이 전반적인 자기 신의 일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하게 보지만 아까 인성이나 자세,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서 묻어나냐. 바로 행동이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데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잘 유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거듭 한번 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거는 약간 번외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일자리 박람회를 활용해서 이렇게 잘 입사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면접까지 어떻게 잘 이렇게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오늘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면접을 특히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는 너무너무 기본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1분 자기소개도 제가 좀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과정도 같이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면접장에서 여러분들 딱 왔는데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도 면접관이 한 명이 아니라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이분들처럼 여러 명이서 정말 엄근진한 이런 표정으로, 그죠? 진지하고, 이러한 무표정의 어떤 표정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왼쪽 분부터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자, 1분 자기소개 다들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1분 자기소개는 아마 면접이 시작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는 반드시 1분 정도 간략하게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원자의 어떤 성향이나 태도, 특징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면접 시에 많이 출제되는 어떤 질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자기소개를 면접관들이 하시는 목적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그 1분의 내용 안에서 첫 인상에서 좀 이렇게 판별이 되기 때문에 아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사람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회사와 이런 팀과 좀 잘 맞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 좀 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자기소개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과 면접관의 좀 니즈를 잘 파악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정말 면접장에서 첫 시작에 이런 여러분들 말씀을 하시는 게 자기소개이기 때문에 첫인상을 결정짓는 1분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또 이렇게 면접에 임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분 자기소개의 핵심들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할 때 Y가 항상 따라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과정을 왜 듣는가?
내가 취업을 왜 하는가? 나는 어떤 직업을 왜 갖고 싶은가? 항상 Y가 내 삶에 따라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자에게 면접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면접의 분위기를 초반에 그런 것들 형성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또 면접관이 지원자의 첫인상을 판단하는 데 그러한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고요. 그럼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 새롭게 뭐 자소서를 이렇게 작성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소서의 기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말 축약해서 1분 안에 나라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그게 바로 자기소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직무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거 근거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근거는 직무 역량이나 이 직무에 필요한 어떤 직무 강점이나 내가 전공에서 이런 걸 배웠고 자격을 취득했고 노력해왔고 경험해왔던 이런 것들을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만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을 효과적으로 어필하시는 거예요. 그게 1분 자기소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좀 말을 해야 하는가? 네, 1분 이내로 당연히 그런 분량은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보고 읽을 수 없겠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한다라는 그 핵심 키워드만 들어있으면 그래도 자연스럽게 내가 오늘 이 얘기는 해야지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말은 술술 나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강의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많은 연습을 거쳤지만 지금 제가 뭘 많이 보고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다 머릿속에 어떤 키워드는 핵심적으로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내 손에 내가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머릿속에다가 딱 입력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이 자기소개서는 술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1분 자기소개의 핵심을 조금 설명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희망하는 기업과 지원 기업과 직무의 필수 역량이 무엇인가. 아까 직무 역량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분석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제가 예시로 간호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병원에 보통 다들 취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예시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기업에 이 직무로 나는 지원하고 싶은데 필수 역량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도 작성해 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들으시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호학과 학생이라면 꼼꼼함 필요하겠죠. 협업하는, 같이 함께 다른 동료들과 협업하는 능력, 그리고 끈기도 있어야 될 거예요. 환자분들마다 어떤 성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끈기 있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기술,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가 환자를 응대하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지원 직무별로 하는 일과 역량을 분석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1분 자기소개로 표현한다라고 하실 때는 예시가 나와 있죠. 저는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험이나 활동을 통해서 얻어졌고 이 회사에 그러한 경험이나 활동을 통한 이 역량을 어떤 식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는 순으로 이야기 글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취업 준비에 있어서 기업과 직무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자인 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작성해 보시면서 내가 이 회사에 만약에 입사한다면 이 직무를 만약에 내가 수행한다면 내가 어떤 직무 역량과 강점과 어떤 전공의 어떤 내용들 핵심적으로 어떤 것들 좀 강조해서 등등등을 말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나와 연결지어서 한번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에 대한 분석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완벽하게 다른 타인인 면접관에게도 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면접 1분 자기소개는 계속 중요한 부분이라서 거듭 강조드리면 짧고 간결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공 또는 자격, 직무 관련한 경험 이런 사례를 넣어서 1분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도 또 나와 있죠. 저는 땡땡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A라는 전공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에피소드를 이제 설명해 주시고 결국에는 뭘 했다 배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배운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B를 배웠고 이 B를 통해서 이 기업의 어떤 C 부분에 대해서 기여하겠다라는 주장, 근거, 기여도 뒤에도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주장, 근거, 기여도 순으로 두 갈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뒤에 바로 나와 있는데요. 자, 1분 자기소개는 이렇게 3단 구성 방법, 주장, 근거, 기여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주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갈식 표현으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차별화된 여러분들만의 어떤 이미지를 표현해 주시는 거죠. 강점으로 나는 표현하고 싶다. 그러시면 제 성격의 강점은 친화력과 자신감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냥 강점을 개인적인 강점도 괜찮아요. 뭐 대인관계 능력에 있어서 뭐 따뜻함이나 편안함, 호감, 뭐 정중함 이런 것도 괜찮지만 저는 직무와 관련한 강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면접관들은 1분 자기소개 안에 그래,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강점도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직무, 자신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 일과 관련된 강점도 하나 이야기하네. 잘할 것 같아. 이런 판단이 그 1분 자기소개 안에서도 좀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직무와 관련한 강점도 한번 여러분들 써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러한 강점들을 한번 옆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거입니다. 주장을 이제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에피소드, 그러니까 경험, 사례로 뒤에 한 2개 정도, 3개도 많아요. 자,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 이야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뭐 친화력에 대한 그 사례, 그 다음에 자신감에 대한 어떤 강점의 사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본론 내용이 이제 한 30초, 35초 정도 분량으로 만드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뭐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강점을 제가 바탕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능력들을 조금 이렇게 기여하고 싶습니다라는 기여도 순으로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면서 글을 마무리하시면 굉장히 임팩트 있게 1분 자기소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주장, 근거, 기여도라는 이러한 말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1분 자기소개 시나리오도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오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한 분께서 이렇게 댓글로 이제 경험이나 어떤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계신데요. 공감하시는 분도 이렇게 계시고요. 네, 이러한 내용들은 또 이제 강의를 저도 진행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드리고 서로 조금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말씀들이 있다면 서로 의견을 좀 나누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더 우리가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입이 경력보다 더 눈에 띄게 시나리오 작성하는 법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우리가 경험이나 어떤 경력사항들을 꼭 반드시 직무에서 일했던 경험으로만 또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시거나 이렇게 사회 경험을 하셨던 그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불필요했던 경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좋은 뜻깊은 경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은 조금 조미료를 치듯이 뭐 예를 들어서 한 70% 내가 의미 있었던 경험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뭐 이걸 뭐 부풀리거나 너무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키워드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잘 뽑아낼 수는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든다면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셨다거나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에서도 내가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조금 배우게 됐다든지 어떤 친절함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경험들이 실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가 또 서비스와 관련된 직종입니다. 굉장히 매우 유용하고 의미 있었던 경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런 직무 경험이라는 것이 그 전에 경험했던 게 뭐 대단해야 되는 어떤 직장 경험으로 연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작게나마 하셨던 의미 있던 경험, 또 뭐 사회 봉사 활동을 하셨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내외 활동했던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뭐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경험 중에서도 어떠한 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 좀 발휘했다. 그런 것을 잘 소스를 뽑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질문에 대한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어떠신가요? 네. 밑에 또 답변을 서로서로 잘 달아주고 계시네요. 네. 아, 네. 어떤 분께서는 신입은 스펀지가 최대 장점이라고 부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키워드나 단어를 잘 선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스펀지라는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펀지처럼 어떤 거를 배워도 쏙쏙 흡수하는 그러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뭐 사례를 든다면 꼭 어떤 직무 경험이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 뭐 친구들이 어떤 했던 표현이라든지 내가 뭐 아르바이트 했었을 때 거기서 계셨던 점주분이나 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든지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내가 하나를 뭔가 배우면 뭐 쏙쏙 이렇게 스펀지처럼 잘 흡수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식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그런 댓글을 공유해 주셔서 우리 안광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께서 바로 밑에 저는 스펀지밥입니다. 이렇게 글을 달아주셨네요. 재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로 공유하시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사례들도 좀 공유해 주시고 제 생각보다 더 뛰어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1분 자기소개에서 또 자기소개 예시를 또 하나 안내를 드리면 더 이해가 높아지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앞서 제가 사례를 좀 간호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뭐 사례도 그쪽이긴 해요. 근데 참고해서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이나 어떤 글의 구조나 이런 것들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그렇게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자신의 강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이 글, 이 자기소개 글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제가 자기소개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원자 고경정입니다. 제가 간호사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장이죠. 주장 던져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둘째 2가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순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순위를 좀 넣었어요. 훨씬 더 가독성, 그러니까 읽을 때 편안하게 잘 읽히죠. 이해도가 쉽게 읽히죠. 첫째, 빠른 습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례가 이렇게 있어요. 둘째,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근거, 사례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여도, 예, 기여도 순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역량, 아까 역량에 대한 2가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어떠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들리시기에? 잘 들리시나요? 핵심만 간단하게 자신의 강점, 직무 역량이 잘 두드러지게 혹시 제가 이야기를 잘 한 것 같나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그렇게 잘 들리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 1분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면 이 주장, 근거, 기여도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을 한번 해보실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 조금 맞춰서 이 기업이 요거는 좀 인재상이 어떤가 그런 것들 조금 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그거에 조금 맞춰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연결해서 한번 이런 사례와 여러분들이 좀 대입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좀 수정을 하셔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그 뼈대, 구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를 좀 곁들여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맥락, 그 구조,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자, 혹시 제가 여기까지 좀 설명드렸는데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아니면 잠깐 좀 작성해 보시고 자신이 작성하신 거를 좀 바탕으로 뭐 피드백이나 이런 것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렇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질문사항도 좋고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한번 질문 주세요. 제 특강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10시부터 진행했던 이 일자리 박람회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드리고요. 답변이 제가 어려운 경우는 또 나중에 담당자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거나 또는 아까 제가 안내드렸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문의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네, 전체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나 소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 최선을 다해서님 퀴즈는 언제예요? 네,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에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특강을 지금 마무리 거의 하면서 질문사항 받고 답변 드리고 난 다음에 퀴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은 취업 특강을 들었다라는 확인서나 그런 게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아마 이렇게 우리 담당자분께서 같이 실시간 댓글 보고 계시니까요. 채팅창에 답변 아마 달아주실 거예요. 저는 그 확인서 여부는 잘 몰라서 우리 담당자님께서 아마 달아주실 것 같습니다. 네, 1차 작성 후에 전문가 감수를 받는 방법 소개가 필요하겠습니다. 메일 주소 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입사 지원서 컨설팅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작성하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입사 지원서 좀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그 컨설팅 아까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날짜나 시간 이렇게 선택하셔서 신청해 놓으시면 컨설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실까요? 네, 어떤 그 취업에 대한 고민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신데요. 요 부분도 나중에 컨설팅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또는 오후에도 취업 전략 특강이긴 하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렇게 또 연결해서 질문을 해보시거나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네네 물론 답변을 바로 드리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내용들을 좀 듣고 상담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뭐 컨설팅이나 아니면 여기 사무국에 좀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좀 이렇게 답변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문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소서 여러 항목에서 하나의 경험을 두세 가지 항목에 작성해도 되나요? 네. 이런 질문도 많이 주세요. 자소서 항목이 우리가 크게는 4가지죠. 성장과정, 학창시절 및 경력사항, 그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그다음에 지원 동기 및 입사업 후보 이렇게 나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실은 여기도 좀 해당되는 것 같고 또 여기도 좀 해당되는 것 같아서 요렇게가 이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떡하나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근데 너무 똑같은 내용이 성장 과정에도 있고 실은 성격의 뭐 장단점에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는 게 실은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경험에서도 성장 과정에 다루고 싶은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고 그걸 좀 어필해서 다르게 장점에 표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컨설팅을 통해서 나중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능은 하다라는 거. 하지만 내용은 또 똑같이 또 작성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이런 고민도 있으실 수 있겠네요. 네, 대표님은 같으신데 각각 다른 법인에서 2년씩, 1년씩 근무를 하셨다. 근데 법인이 달라서 이렇게 지원 시에 각각 다르게 입력하니까 이직이 잦을 수 있다라는 오해를 산 적이 있으시다. 혹시 근데 그런 오해를 좀 정정하시거나 말씀으로써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었던 시간은 없으셨을까요? 네, 아마 없으셔서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었겠죠? 네. 그럴 때는 조금 입사지원서 양식이 회사마다 약간 좀 다를 수 있긴 하나 뭐 비고란이나 기타란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언뜻 표현이 딱 기억이 나진 않는데 나중에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같은 직장이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군데의 직장이라는 표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법인명이 뭐 이렇게 좀 다르다라든지 그런 표현을 회사명 안에 앞에다가 이렇게 좀 상호명을 같이는 넣고 가로로 해서 각각 다른 상호명 변경된 어떤 그런 내용을 넣는다든지 하셔서 오해가 좀 없도록 문서상에 그렇게 남겨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하고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면접을 볼 때 자신감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 앞이나 발표해야 하는 자리에서 말을 할 때 말을 더듬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자신감을 키우는 노하우라든지 어떻게 하면 떨지 않고 말을 뚜렷하게 전달하는 법을 키울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여러분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20대 초반? 10대 후반 때는 누군가 앞에 나서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거라는 생각을 정말 요만큼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발표를 하고 한다는 게 긴장되고 굉장히 떨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항상 사람은 마음가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난 이 사람들은 지금 내 옆에 없다. 나 혼자 여기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소리 같죠? 근데 굉장히 그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고요.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계속 자기 확신을 가지시고 스스로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뻔한 소리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그만큼 실력이 현장에 가셔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시라는 것과 자기에게 긍정적인 어떤 확언들,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시라는 것,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몇 분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죄송하지만 한 분 정도 더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퀴즈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가끔 이런 질문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분야가 지금까지 했던 분야와 전혀 상관이 없고 관련 활동이 전혀 없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now and here.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무와 기업, 여기가 어딘지를 잘 파악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연결해서 내가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연결성이 없는데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이 기업하고 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그 안에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하는 그 연결성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나는 전혀 서비스 직종으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서비스 직종으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좀 어떻게 억지로라도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모두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의 어떤 대인관계의 어떤 연결성은 꼭 고객이 아니더라도 연결할 수 있겠죠. 억지스럽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어떤 대인관계적인 부분이 많이 향상됐다든지 뭘 많이 배웠다든지 사람과의 어떤 그런 교류나 어떤 대인관계나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들었다. 그래서 나는 서비스 직종이 잘 맞는 것 같고 이쪽 적성을 찾아서 일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연결을 해내야죠. 뽑아내야겠죠.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예, 경험과 경력이 없다면 거짓으로 지원해도 될까요? 예, 근데 거짓은 안 되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미료의 표현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있었던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실은 조금은 억지스럽지만 연결성을 그래도 최대한 한번 뽑아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풍부하게 그래도 만들어내는 작업.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봤고요. 너무 이렇게 질문도 많이 주시고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을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 마무리하면서 퀴즈 내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입사 지원 1차 서류의 통과가 반드시 되실 거예요. 제가 좋은 긍정적인 기운 드릴게요. 그리고 2차 이제 면접 최종 이제 통과가 잘 되셔서 합격까지 잘 이어지시길 바라는데요. 면접관에게 그래서 어필해야 할 나의 모습.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무했던 경험이 있으시든 아니면 정말 새로운 시작에 이런 출발을 하시는 분들이시든 내가 어쨌든 어딘가에 지금 들어가게 된다면 경력직이 아닌 분들 이상이야 다들 신입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지원을 하시게 되시죠. 그러면 신입 인재의 자세로서 나를 잘 표현하고 어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꽃에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이 이렇게 땅에 뿌리를 이렇게 뻗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뿌리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세, 태도, 애티튜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뿌리에 해당되는 인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강점, 네, 그런 것들을 잘 어필해서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죠? 줄기입니다. 그래서 줄기는 실력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쌓아오신 전공 지식이나 자기 개발이나 경험하셨던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이 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입사 지원서에도 풍부하게 잘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서 기록을 하시고 면접 때도 그러한 경험들이 다 헛되지 않았다.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경험이다라는 것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 시나리오 작업을 하셔서 말씀으로 잘 표현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은 기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강점과 여러분들이 경험해 왔던 바들을 이 기업과 직무와 연결해서 나라는 사람을 잘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나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서 잘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동안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성공적인 결과 있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특강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퀴즈를 이제 내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퀴즈를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아마 나오실 거예요. 네. 기다려주시면 화면으로 이 퀴즈가 나오실 겁니다. 자, 깜짝 퀴즈가 이렇게 아마 화면으로 이렇게 나가실 건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정답을 제출하실 수 있는 링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꼭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정답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박람회 이 사전 참가하신 신청자분들 중에 이 깜짝 퀴즈를 맞추신 분들께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힌트 드릴까요? 너무 쉬우셔가지고 힌트 드리면 아시는 분들이 혹시 좀 이렇게 속상해하지 않으실까요? 괜찮으신가요? 힌트 필요하세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우선 퀴즈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2022년도 부울경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우리 구직자들 대상으로 다양한 아까 지원과 서비스 행사 등을 진행한다라고 제가 안내 드렸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컨설팅 중에 어떤 컨설팅은 빈칸으로 이렇게 가려놨죠. 그래서 그 빈칸에 들어가는 컨설팅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는요. 우리가 1차 서류가 통과되면 2차 관문이 남아있죠. 아까 제가 이 특강을 할 때도 두 가지로 조금 이렇게 나뉘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2차 관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땡땡. 두 글자겠죠? 예, 두 글자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우시죠? 네, 힌트까지 말씀드려서 너무 쉬우시죠? 네, 그 두 글자로 이루어진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도록. 네, 힌트 덕분에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하반기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2022년 부울경 일자리 박람회에 문을 여는 이 사전 구직자 특강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